자, 두 번째 파트 건축 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도를 한다는 건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에서는 컴퓨터, 그러니까 오토캐드 등의 캐드를 이용해서 제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캐드 문제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제도판을 놓고 보통 A2 용지 정도의 사이즈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I자 얹어놓고 삼각자를 얹어서 이렇게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제도를 할 때 이 상태에서의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제도 용지, 그리고 묘사나 제도의 기호 등 여러 가지 도면의 종류를 구분하여 공부하여 봅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캐드로 한다고 해서 캐드만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기제도 부분이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규약 보도록 할게요. 규범이나 약속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S 코리아 스탠다드 건축제도 통칭에서 보시면 제도 용구, 물론 손으로 그릴 때 제도 용구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는 다 아시죠? 이렇게 연필 또는 볼펜을 일자로 쭉 그을 때, 그리고 각도기, 각도에 맞게 선을 그릴 때 필요한 용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45도랑 이쪽이 45도, 또 이쪽이 45도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요. 당연히 나머지는 직각 90도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쪽은 30도, 한쪽은 60도고요. 요 나머지 한쪽은 직각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종류를 한 세트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보통 많이가 아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삼각자의 방향을 바꾸어 두 개를 겹치면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30도인데 여기에 45도 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는 30도 더하기 45도로 75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60도 자잖아요. 여기에 또 45도를 붙이면 105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개를 더한 만큼 각도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겹쳐서 여러 각도를 표현. 자,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가 100분의 1, 여기가 200분의 1, 여기가 300분의 1, 여기가 400분의 1. 이렇게 자의 6가지 방향의 축척을 정해놓고 우리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00분의 1로 표현을 하세요. 또는 30분의 1로 표현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는 눈금을 보고 이 전체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스케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 또는 타원 또는 사각형 또는 다양한 모양, 뭐 예를 들어서 변기 모양도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의 모양도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원형, 각형 또는 기호나 부호 등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연필로 그리면 정확하게 원을 콤파스 없이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각자도 마찬가지. 실제로 우리는 뭐 빵빵자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명칭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형자, 구름의 모양이겠죠. 일반 자와 컴파스로 그릴 수 없는 다양한 곡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을 구름 모양자, 운형자입니다. 그리고 자유곡선자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꼬아놨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꼴 수 있고 이렇게도 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꼬아서 이런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소재가 금속 고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팔랑거리지 않고 탄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곡선을 뭐 이렇게 좀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기는 아시죠? 이렇게 생긴 반원 모양으로 생겨서 뭐 10도, 20도, 30도, 45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는 각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각도를 측정하거나 특정 각도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도기 또는 각도자라고도 부르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었고 60페이지 진행. 자, 앞에 살펴본 내용, 크게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이것을 토대로 제도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앞에 본문에 모든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T자라는 것은 제도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자 형태로 생겨서요.
이 옆면은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래서 옆으로 붙였을 때 평행선이나 수직선이나 사선을 긋는다 라고 했는데, 평행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수직선은 이렇게 붙여서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사선은 여기에 삼각자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30도를 하든 45도를 하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을 그릴 때 T자 머리를 제도판에서 띄우면 안 됩니다. 띄워버리면 이렇게 띄우는 만큼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띄울 수 없고요. T자로 수평선을 그릴 때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왼손으로 T자를 잡고 있고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려버리면 그냥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틀렸고요. 그리고 삼각자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를 바꾸면 여러 각도의 선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로도 가능하죠. 하나로도 30도도 가능하고 20도도 가능하고 45도도 가능하고 90도도 가능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고요. 두 개를 합치면 뭐 30도와 45도를 합치든 이거 두 개를 합치든 아니면 60도와 90도를 합치든 여러 가지를 합치고 위치를 바꾸면 여러 각도의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또는 해서 이거 틀린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개로도 충분히 뭐 30도, 60도, 90도 세 개도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딱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도 용지 종류를 한번 볼 건데요. 켄트지, 우리 보통 그 스케치북 엮여 있는 거 그림 그릴 때나 제도에도 사용되는 고급 종이입니다. 켄트지. 보통은 그림 많이 쓰지만 우리 제도에서도 무조건 트레이싱지만 쓰는 게 아니라 켄트지로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레이싱지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실내 건축 기능사 또는 건축 산업기사 또는 실내 건축 산업기사 또는 실내 건축 기사까지 트레이싱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 그 오토캐드라는 게 없을 땐 손으로 그린 것을 청사진이라는 걸 구웠습니다. 청사진.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투명한 트레이싱지에 선을 그리면 이것을 청사진 기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빛을 쏴서 우리가 까맣게 그린 이 선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도면을 만들 때 이 기계를 쓰면은 한 번만 그린 다음에 이 투명한 종이를 넣어서 선을 그린 부분을 좀 파랗게 만들어주는, 우리 지금 프린트 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원도지, 그러니까 원래 이 종이를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펜으로 채색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 마커펜 채색은 실내건축 기능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 기사 전부 다 마커펜 채색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명하기 때문에 앞쪽에는 연필로 선을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마커펜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선에 따라서 좀 하기가 쉽고, 마커펜이란 자체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밀이 너무 진하게 연필을 그어버리면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뒤집어서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색깔을 이렇게 펴지게 뭐 할 때 연필과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성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키워드는 뭐냐면 조금 투명한 성질, 그리고 마커펜 채색하기에 적합하다. 이 정도로 드레싱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랩할지라는 게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도면으로 종이에 파라핀이 포함되어 있어서 광택이 있다는 특징,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황색 트레싱지라는 거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딱히 많이 쓸 일이 예전보다는 적은데, 참조 도면을 대면 밑바탕이 보여서 스케치하기가 적합한 뭐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롤로 만들어진 트레싱지인데요. 굉장히 얇고요. 제 기억으로 굉장히 얇아서 아래쪽이 잘 비치는 성질은 있었지만 굉장히 좀 잘 찢어지고 손으로 찢어가지고 썼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약간 노릇끼리한 그런 색깔이고 밑바탕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 그런 아이가 황색 트레싱지였었습니다. 문제에는 트레싱지가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제도용지 옆에 약간의 설명을 좀 넣어놨어요. 핵심 키라고 넣어놨고, 제도용지는 제본,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구멍을 뚫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끈으로 많이 엮었었고요. 요즘은 그냥 호치케스 찝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옆쪽의 여백, 좌측 여백을 25mm를 둬야 내가 이렇게 찝었을 때 도면에 영향을 좀 최대한 덜 받게 할 수 있어요. 25mm 알아두시고, A0 용지의 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나오네요. A0 용지가 594의 841이라고 나오죠. 요거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제곱미터?
A0를 봐야 되는데 제가 A1을 봤군요. 네, 죄송합니다. A0 같은 경우에는 841 곱하기 1189mm인데 면적이 1제곱미터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로, 세로의 비율은 1대 루트 2라고 나오고 있죠. 보통 우리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210에 297이잖아요. 우리 이것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한글 프로그램 쓰시거나 사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가로가 297이고요. 세로가 210. 이게 기본 사이즈 A4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을 봤을 때 212, 1이라면은 루트 2가 요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틀린 답으로 1대 2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 1대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0의 면적은 대략 1제곱미터이긴 해요. 우리가 계산기가 있으신 분들은 841 곱하기 1189를 해보시면 9.9999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되려면은 0.9999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의 1제곱미터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 A0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4 용지가 210에 297이었죠. 1대 루트 2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우리가 A3부터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 두 장을 가로 방향에 붙도록 두 장을 붙여요. 그러면 짧은 방향이 297이 되고요. 긴 방향은 210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0이 됩니다. 그래서 A3 용지의 긴 쪽이 이렇게 420이 되고요. 짧은 쪽이 297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A3 용지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긴 쪽이 420이 된 상태예요. 이럴 때 긴 쪽을 또 붙여서 A3 용지를 한 장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297, 이 짧은 방향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594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이게 한 번 딱 깨질 거고 그거 말고는 요 사이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A1을 외운다, A0을 외운다 다 외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297의 420 또는 210의 297 하나만 딱 외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긴 방향을 짧은 쪽으로 보내고 짧은 방향 곱하기 2를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긴 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퐁당퐁당 297, 297, 420이 420 이렇게 594가 594 이런 식으로 긴 쪽이 이렇게 짧은 쪽이 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도 용지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2 용지가 사이즈가 얼마게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외우고 있지 않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와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3 용지 짧은 쪽이 297, 긴 쪽이 420이에요. 이렇게 되면 긴 쪽이 붙도록 이렇게 붙이고 이 부분이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쪽이 420, 긴 쪽은 297 곱하기 2 이렇게 외우시면 이 제도 용지를 못 외울 건 분명히 없고요. 마지막 A0만 요 값이 조금 달라요. 594 곱하기 2를 하면은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올 텐데 그거를 마지막 요 한 글자만 좀 외워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잡기 문제.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제도 용지의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루트 2 아까 나왔던 거고요. 이건 사실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세로 가로 아닌가요? 어쨌건 가로, 세로의 비율은 1대 루트 2. 그리고 A0 용지의 넓이는 약 1제곱미터. 0.999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올림을 해서 약 1제곱미터로 봐주시고요. A2 용지의 크기는 A0의 4분의 1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A2에서 A1으로 가면은 2배. 그리고 A1에서 A0로 가면은 2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2에서 A0로 간다고 하면은 2 곱하기 2 해서 4배.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4분의 1 맞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도면을 서류용으로 접을 때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3 용지로 접는 게 아니라 A4로 접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A3 용지 그대로 옆에 철에서 도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을 굳이 막 접을 필요는 없는데 중간에 만약에 A4로 쭉 가다가 A2 용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A4로 접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2 제도지 도면에 테두리를 만들 때 여백은 최소 10mm
이것은 그냥 이대로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그전엔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KS 표준이랑 여기 문제에 나오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A2 제도지는 10mm라고 그냥 외우자라고 개편을 해버렸습니다. 자, 62페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면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 자, 먼저 실선이라는 게 있고요. 파선, 점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점이 하나인 1점 쇄선, 점이 두 개인 2점 쇄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실선도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어요. 조금 중요한 건 굵은 실선이고 조금 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가는 실선. 물론 선이 중요한 선, 안 중요한 선 어디 있겠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딱 눈에 띄어야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체에 보이는 부분은 굵은 실선이에요. 그래서 단면선, 외형선, 파단선 뭐 이 정도로 보는데요. 단면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고요.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밑으로 본 것을 평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허리를 잘랐을 때는 벽체의 단면, 그러니까 잘린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굵은 실선으로 벽체에 이렇게 단면을 두께가 얼마인지 그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외형선이라는 것은 우리 만약에 아까 그렇게 생긴 집을 내가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지붕이 편편하게 보이고 벽체가 편편하게 보이고 이런 테두리에 대한 선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단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을 세로로 자른 것을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집을 세로로 자르면 지붕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나중에 실기 때 다 배울 거예요. 이렇게 벽체가 나와 있고 기초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리다가 내가 이 오른쪽은 좀 생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뒤쪽에 뭐가 더 있는데 나 그만 그리겠다. 앞쪽만 집중하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파단선입니다. 파선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단선 언제 쓰냐면 파이프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것은 몇 파이, 파이 얼마라고 그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하는 거예요. 뒤에 더 있는데 나 중간 잘라먹고 전체를 1000mm 치수를 매겨버리는 거죠. 10m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파이프가 굉장히 긴데 내가 생략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도 파단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실선에 속하는 것은 치수선, 치수보조선인데요. 이렇게 내려온 치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00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수선은 치수 밑에 있는 이 선이 치수선이고요. 이렇게 다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둘 다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인출선과 지시선을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벽체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당겨서 0.5b 벽돌 쌓기라고 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그은 선을 인출선과 지시선으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칭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칭선은 이렇게 벽체를 자르면 이렇게 벽체의 재료가 무엇인지 사선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해칭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가 들어있고 그 단면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칭선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배운 내용 중에서 느끈 표현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구조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입체로 보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가로 부재가 보,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기둥은 다 할 것이고, 이 보를 한번 잘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보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배근이, 철근이 주근이 됩니다. 주인공근, 옆으로 가는 철근. 이렇게 4개가 최소 가게 되고요. 이 주근이 이렇게 4개로 가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박스형으로 감싸주는 철근이 있어요. 그것이 느끈입니다. 이것이 한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주근은 좀 굵게 그리시면 좋겠고요. 느끈은 거기에 비해서 좀 가늘게 그려라 라고 해서 느끈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선은 우리 예전에 이거 그려보셨을 거예요. 정육면체 그리기 이렇게 했고,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파선 또는 점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점 쇄선과 2점 쇄선이 있는데 1점 쇄선은 대표적으로 중심선 또는 중심축, 벽체의 중심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돼요. 자, 우리 벽체를 쌓을 때는 반장 아저씨가 이렇게 먹줄이라는 걸 놔요. 중간에. 그런 다음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벽돌을 쌓습니다. 또는 벽체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물체의 중심 또는 중심축 또는 벽체의 중심 등을 표현할 때 실선 한 번, 점 한 번, 실선 한 번, 점 한 번. 점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1점 쇄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중심선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점 쇄선이라는 것은요, 가상선이나 대지 경계선 또는 1점 쇄선과 구분할 때인데요. 키워드는 1점 쇄선과 구분할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배치도를 그리는데 집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지를 그릴 때는 1점 쇄선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이 안쪽에 1점 쇄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치도에서. 그래서 대지를 그릴 때는 점을 두 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1점 쇄선과 구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체의 절단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계선으로 사용되는 선은 먼저 절단한 위치 표시하거나 경계선인데요. 1점 쇄선이 기본입니다. 1점 쇄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제가 대지 경계선을 2점 쇄선으로 했는데 이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얹힌 부분에 1점 쇄선이 없다면 대지 경계선 또는 경계선은 1점 쇄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에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 부분을 굉장히 키워드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절단한 위치를 표시하거나가 조금 애매했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파단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파단선이란 말이 없었고 경계선이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1점 쇄선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한데 뭐 일단 답을 제가 정해야 되니까 1점 쇄선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되는 선의 종류는 보통은 숨어있는 선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 부분의 표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선. 근데 혹시나 문제에 숨은 선, 점선 이렇게 해도 맞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문제에서는 파선이다 라고 나오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이렇게 정육면체 그릴 때 뒤에 점선으로 그린 적이 있지 라고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도면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표현되는 것은 보통 굵은 선은요, 단면선, 외형선 이렇게 나가요. 단면선, 외형선. 우리 벽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 벽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허리를 잘랐을 때 이 잘린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단면선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굉장히 가늘게 해칭선이 들어가요. 굉장히 가늘게. 자, 그래서 가장 굵은 것은 단면선. 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은 가는 실선, 경계선은 1점 쇄선, 기준선은 1점 쇄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기본은 기준선이 1점 쇄선인데 도면 안에 이미 1점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구분을 위해서 2점 쇄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2점 아닌가라고 머릿속에 박아버리시면 이 답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1점이 있을 때만 2점 쇄선으로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 유의사항, 용도에 맞게 굵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는 노란색은 0.4, 파란색은 0.1 이렇게 자동으로 캐드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손으로 그릴 때는 정말 힘으로 눌러서 굵게 그리는 선, 그리고 가늘게 그리는 선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샤프로, 힘으로 또는 이렇게 심 자체의 굵기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한다. 이것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면이라는 게 이렇게 큰 도면 A1에 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A4에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축척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가 1000mm, 세로가 뭐 6000m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똑같은 집을 A1에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에 넣을 수 있었다면 A4는 똑같은 집을 그릴 때 더 줄여야 돼요. 지금 A1이 100번 줄였다면은 A4는 적어도 한 400분의 1, 400번은 줄여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굵기는 분명히 축척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1은 이렇게 굵게 그렸다면 A4는 조금 더 가늘게 그려야 이 도면의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그을 때는요, 굵은 선 그릴 때 막 2번씩 긋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게 문제가 너무 연필 가루가 많이 나오고 또 도면이 잘못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게 우리는 가이드 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위에 또 굵게 선을 한번 더 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론상은 중복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좀 중복을 해서 긋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긋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는 고딕체로 한다. 굉장히 고딕체는 약간 딱딱 끊어지는 이런 글씨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읽기가 편한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도면상에서는 같은 문체로, 같은 고딕체로 일정한 크기로 작동을 합니다. 한 도면인데 막 엄청 다르게 막 해버리면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뭐 실명 또는 뭐 도면명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쓰시고 나머지 글씨들을 전부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하자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크기는 높이를 기준으로 11종. 이것도 문제에 나오니까 그 개수 몇 종류인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건축 도면에서 사용되는 글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가 방금 말했죠. 문자 크기는 높이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같은 문자인데 좀 옆으로 퍼지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폭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크기는 둘 다 높이 같기 때문에 같은 크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는 높이다,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자체는 고딕이 기본입니다. 규정이 있죠. 그리고 문장은 가로쓰기 원칙이지만 세로쓰기도 정말 종이 사이즈가 안 된다거나 방향이 안 맞으면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리 수는 세 자리의 휴지부를 찍거나 간격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은 만 이렇게 하죠. 근데 제도에서는 반드시 찍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찍으라는 말 없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시선 또는 인출선 이렇게 볼 건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이렇게 어디를 찍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60도가 기본이래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30도나 45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되는 쪽의 화살표를 점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도면 안에서 하나는 화살표, 하나는 점 이렇게 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화살표 할 거면 다 화살표 하고 점 할 거면 다 점하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개 이상의 지시선을 그을 때는 평행하게 긋는다. 만약에 여기 하나에 지시를 해서 말을 적었으면 그 다음 것도 같은 각도로 하라는 소리예요. 다르게 그렸네요. 같은 각도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것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요. 그럼 너무 정신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한 도면 안에서는 같은 각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행하게 긋는다. 네, 같은 각도. 자, 그리고 해칭선 도면에서 절단 부분을 표시하고요. 단면 부분에 재료를 표시하는 가는 실선이에요. 자, 해칭선은 이렇게 원래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여기를 잘라낸 거죠. 그래서 이 안쪽 재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그것이 해칭선. 키워드는 또 가는 실선이다 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단면 부분의 재료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제란인데요. 표제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까지 표제란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땡땡 설계소, 땡땡 뭐 건축사, 그리고 땡땡 주택, 신축공사 뭐 이런 식으로 도면에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 게 표지란입니다.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표지란에는 도면 번호, 공사 명칭, 축척 몇 분의 1, 그리고 설계자가 누군가, 그리고 언제 이 도면을 그렸나 등을 넣어야 되는데 감리자 및 시공을 누가 하는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시공을 누가 하는지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도면에 사인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 시공자는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사람이지 도면을 그리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누가 시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선이에요. 치수선은 현장에서 계산할 필요 없이 자세히 기입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렇게 벽체가, 이 위에다 좀 그릴게요.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을 생각할게요. 치수를 이렇게 3개를 매기는 거예요. 해서 3700 예를 들어서 4950 한쪽은 뭐 3675 라는 치수가 나왔다면 이 전체는 얼마인가를 도면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뭐 계산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치수를 매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더하기를 해서 뭐 124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현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산기가 필요 없을 만큼 자세하게 기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m다 라고 한다면 1000mm거든요. 그래서 밀리미터를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밀리미터로 쓰면서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위 표기는. 자, 그리고 수평 방향 치수는 위쪽에, 수직 방향 치수는 왼쪽에 오도록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 치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치수를 네모를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 만이라는 숫자는 위로 가야 됩니다. 수평은 위로. 그리고 수직이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 오른쪽이라고 볼게요. 여기다가 치수를 매겨도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숫자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왼쪽에 매겨주셔야 되고, 수평 방향은 무조건 위에 이렇게 치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보조선은 중심선 끝에서 2, 3mm 떨어져서 긋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치수를 매기는데 보통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매겨요. 자, 그럼 이렇게 네모가 있다면 우리는 이 네모에 해당되는 중심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벽체라고 친다면. 중심선 1.3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 치수를 매길 건데 이렇게 약간 띄워서 치수를 매길 거예요. 이 약간이 2, 3mm 떨어져서 긋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붙여버리면 어디까지가 1.3선이고 어디서부터가 치수인지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다음 중 건축제도의 치수 기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먼저 1번 치수 기입은 치수선을 중단하고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쓰세요. 라고 했는데 틀린 거죠. 위에 가든 왼쪽 가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하는 거고요. 치수선에 평행하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가 아니라 보통 우리 도면의 기본은요. 이렇게 네모나면 왼쪽에서 오른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기본, 그리고 밑에서 위로가 기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기호는 생략한다 라고 했는데 반드시 명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배운 거고요. 4번은 치수 기입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한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중심선을 기본으로 치수를 매겨요. 마무리 치수라는 건 이렇게 벽체를 다 만들고 이 마무리한 치수를 매긴다라고 이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KS 표준에서 말하는 이 멘트 그대로 마무리 치수를 표현한다라고 문제를 꼭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